여러분 안녕하세요. 콩자반이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좀 더운 듯 하네요. 저도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우신 느낌이 드시죠? 저는 이제 선풍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켠 것은 예쁜 아이들을 식재해 주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요 며칠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제가 컨디션이 좀 다운돼 가지고 제가 식재할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영상을 못 켰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이니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화분 이름을 알았었는데 이게 산온지가 꽤 돼가지고 화분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 아이들을 화분을 많이 쓰겠습니다. 요 아이들 예쁘죠? 요거는 첫 번째 아이는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까망둥이 예쁘죠? 이 까망둥이를 한번 식재해 볼게요. 이렇게 입장이 각이 졌고 이렇게 까망둥이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각이 졌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자, 그러면 식재해 볼게요. 요거는 화분이 좀 깊은 화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배수청을 조금만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배수청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높이가 낮아 가지고 조금만 깔아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깔고 화분이 조금 큰 듯하긴 한데 높이가 얕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까망둥이 아이 예쁘죠? 저는 4월만 되면 선풍기를 킵니다. 4월만 되면 벌써 선풍기를 켜서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더워가지고 예쁘네요, 이 아이. 근데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꽃놀이 많이 다녀오셨나요? 저는 꽃놀이는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공원에 한번 가봤더니 벚꽃은 안 피고 벚꽃은 아직 몽우리가 졌고 목련이 피려고 이렇게 앙담은 입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얀 목련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벚꽃이 폈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지났으니까
벚꽃이 많이 폈을 것 같아요. 2, 3일 지났으니까. 여기 공원에도 벚꽃이 피면 이쁘답니다. 그것도 제가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치과 가려고 병원 가려고 나갔었어요. 나갔다가 공원에 꽃이 폈나, 한참 운동하고 할 때는 꽃이 참 예뻤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꽃이 폈나 하고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벚꽃은 아직 안 폈고 목련만 좀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츠 영상에 올렸었어요. 아, 예쁘네요. 뚝딱 하나 했습니다. 뚝딱 하나 했어요. 시간이 또 길어지면 여러분이 또 봐주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시간을 많이 길게 안 하려고 애씁니다. 요건 멜리오다스 오늘이 4월 5일이거든요. 식목일 4월 5일 26년 4월 5일 요거는 봉인의 다육 봉인의 다육에서 왔거든요. 멜리오다스 자, 멜리오다스 이렇게 식재해 보았습니다. 아, 여기가 앞이구나. 이렇게 식재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요 란다 자리분의 다크 너브라를 식재해 볼게요.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몽우리를 맺었답니다. 이걸 깔고 이거는 제가 손질을 다 해 놓았었어요. 그래서 손질할 건 없고 요거 배수청 깔아주고 자 풀이를 이렇게 여기 화분이 앞뒤가 없는 화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뒤가 있나? 여기 코사지가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앞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줄게요. 아, 예쁘네요. 예뻐요. 근데 이 다육이 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조금 꽃을 피게 해서 보았는데 예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꽃대가 있으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꺾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꽃대도 이쁘다는 것을, 꽃대가 다육이꽃이 이쁘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육이꽃이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 꺾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신데,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세요. 얘들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 번쯤은 너 예쁘다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손이 좀 저려 가지고요, 손이 저리면서 손끝이 좀 감각이 둔해지면서 마비가 오는 그런 느낌? 그런 증상이 와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워낙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병원 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증상이 조금 심해져서, 또 이거 목 디스크 때문인가 싶기도 해서 제가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이게 잘 때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계속 이게 그런 증상이 자꾸 오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울적했어요. 손끝이 저리시다는 분들이 의외로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언니도 병원은 안 가봤대요. 병원은 안 가봤는데 손이 저리면서 손끝이 그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언니가 병원을 안 갔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경추가 안 좋으면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봉인의 다육 26년 4월 5일. 오늘 식목일인데 봉인에서 온 다육이를 식재하고 있네요. 제가 다크 누브라, 제가 다크 누브라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요 아이 사라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사라보니 슈퍼클론, 요게 새아이인데 예쁘죠. 손톱 끝이 그냥 붉은색이 나고 이렇게 뾰족뾰족 손톱이 예쁘답니다. 이걸 새아이를 합식하려고 새 포트를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 포트를 샀는데, 요번에다가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깔망을 깔고, 이것도 배수청은 많이 안 해주겠어요.
요건 뿌리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꽂아 심기 하겠습니다. 채워놓고 꽂아 심기 할게요. 채워놓고 이렇게 꽂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꽂아주고 예쁘네요. 붉은색이 예뻐요. 이렇게 뿌리 쪽으로 흙을 조금 밀어 넣어 줘야 돼요. 꽂아 심기 하고 나면 흙이 가벼워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뿌리 쪽으로 흙을 조금 더 밀어 넣어 주고요. 그리고 사복들은 가벼워 가지고 살살살살 밀어 넣어 주면 돼요. 자, 이제 다 꽂았으니까 마감해 볼게요. 마감해서 아이들을 고정시킬게요.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빨간 게 그냥 예뻐요. 가운데도 이렇게 마사를 넣어주고 마사로 아이들이 뿌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뿌리가 튼실하지 않아서 마사로 조금 고정을 시켜줄게요. 아유, 예쁘다. 예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라 그러면 저는 제 기억에는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해바라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좀 꽂아줄게요. 해바라기를 제가 좋아했나봐요. 어렸을 때. 자, 갖고 이런표를 쓸게요. 이런표는 26년 4월 5일
여기가 앞이네. 이 앞에 꽂아주고 뒤에다 꽂아줄게. 자, 이렇게 울벌도 하나 꽂아주고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사라보니 스프콜론. 그 다음에는 루밍이라는 아이인데 조금 동실동실하고 핑크빛을 내면서 살구빛도 나고 예쁘네요. 루밍 식재해 볼게요. 깔고 또 배수청은 조금만 조금만 해주고 자꾸 밀려나지? 자, 해볼게요. 이거 밑에 좀 채워주고 뿌리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갈게요.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가는데 어느 쪽이 앞이 될 것인가? 앞에나? 이게 난가? 요렇게 할게요. 요것도 아이가 예쁘네요. 살구빛이 나면서 핑크빛도 나고 짤뚱짤뚱 해져가지고 다져져서 이뻐요. 이것도 루밍 이쁜 아이네요. 이쁜 아이예요. 이쁜 아이. 마감해 볼게요. 이쁜 아이가 왔어요. 제가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는데 저희 집에 마당에 항상 해바라기가 있었어요. 채송화랑 봉숭아랑 해바라기, 난초, 그리고 뭐지, 보랏빛 나는 난초? 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하고 맨드라미, 그리고 뭐지, 코스모스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꼭 미술 시간에 해바라기를 그렸더라고요. 해바라기가 제가 보기에 키도 크고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집 한 채 그리고 하단 그리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혼자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형제들이 다 일찍 시집도 가고 일찍 장가도 가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형제들하고 부딪히며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도 뭐 형제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혼자 엄마 아빠하고 부모님이 제가 막내라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9살 때부터 편찮으셨거든요. 그래서 편찮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계시고 약 드시고 붓기 빠지는 약 드시고 그 부은 것 때문에 또 기침도 하시고 그랬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좀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민하셨던 걸 저한테 다 푸신 것 같아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9살부터 집안일을 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니까 일을 다니셔야 저희가 이제 생활이 되니까 아버지 대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이제 했어요. 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도 저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밥만 먹을 때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자, 요거 루밍 식재해 보았습니다. 예쁘죠? 식재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초콜릿색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토레스라고도 하고 담비라고도 하는 아이인데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보세요. 검붉은색으로 손톱이 라인을 그리면서 있고 연한 자주색으로 이렇게 몸통은 색감이 들고 깨멍도 들어있고 너무 예쁜 아이네요.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이 아이를 식재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혼자 크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아픈 걸 또 짜증내는 거를 견뎌야 되고 또 밥 먹을 때 혼나면 또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되게 외로움을 나타내는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무 하나에 해바라기 하나에 화분 하나에 집 한 채가 있고 하단이 있고 근데 제가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롯이 저 혼자 9살짜리가 견뎠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수도시설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도 다른 집에서 길어와야 됐고 밖에 쓰러. 근데 제가 그때 나이에는 되게 이렇게 체구가 좀 작았어요. 지금도 좀 키도 크진 않지만 매번
줄을 설 때, 학교에서 줄을 설 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서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바켓을 들고 한 통을 다 채워갖고 들고 오면서 이 손으로 옮겼다 저 손으로 옮겼다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돼지들 먹는 밥도 남의 집 가서 좀 가져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돼지밥 가지러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들 집에도 가야 되니까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 때는. 그리고 이렇게 제일 먼저 저거 한 거는 그 시간이면 저녁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이 마루에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부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좀 보기 싫어서 제가 잘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해냈는데 저녁에 되면 아버지가 이제 또 몸이 안 좋으신지 짜증을 내고 하시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동요를 부르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그랬던 적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동요도 좋아해요. 동요도 좋아하고 합창단 초등학교 때는 노래 잘한다 그래서 합창단에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어린 시절은 좀 불우했고 외로웠고 좀 서러웠고 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친구들은 다 고무줄 놀이 뭐 그때만 해도 내 땅 네 땅 하면서 따먹기 그리고 띵뛰기 막 이런 거 하면서 놀 때 저는 물바켓을 들고 물을 길러야 했고 저는 아이들이랑 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네 아이들이랑 친한 아이가 없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나쁜 아이였어요, 저는. 왜 나쁜 아이냐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만 아시는 비밀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맨날 혼나다시피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좋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이제 나한테 화내고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토레스 이렇게 식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눈물도 안 나고 그러다가 아버지 상여가 나가는 날 상여가 나가면서 저는 이제 그때서야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여기 와서 놀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가 그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얀 민들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노래가 저는 좋았거든요. 하얀 민들레.
나 어릴 적 그런 거 있어요. 진미령 님이 부른 거야. 근데 그거를 부르고 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주신 용돈 술값에서 얼마간 떼서 너 과자 사 먹어라 하고 주시고, 그런 또 아버지가 또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였는지 아버지가 상여가 나가는 날 그런 게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무덤 태워서 지붕에, 슬레이트 지붕에 무말랭이 그 옛날에 늘어놓잖아요, 가을에. 그러면 그 이제 그거를 비가 오거나 저녁 때가 되면 걷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덤 태워서 그 이제 지붕 위에 저를 올려주시면 제가 올라와서 걷어서 또 내려올 때 아버지 무덤을 타고 또 내려오고. 크게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셨기 때문에 뭐 잘해주신 건 없는데 그런 몇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상여를 따라가면서 제가 눈물을 막 흘렸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저는 옛날이라 아빠라고는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지. 그랬는데 그때 상여를 따라가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날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진짜 무릎까지 눈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상여가 나가고 저는 따라가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원망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원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좀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집 막내 애들은 집안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학교만 다니는데 나는 왜 그렇게만 해야 됐을까? 빨래도 내가 가서 해야 되고 고사리 손으로 해야 되고. 진짜 저는 형제들이 그렇게 위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같이 자라질 않았고. 그래가지고 셋째 언니서부터 있는 줄은 알았는데 첫째 둘째 언니는 저는 있는 줄을 몰랐어요. 언니들이 와도 손님인 줄 알고 인사도 잘하고 안녕하세요 언니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언니가 언니니까 인사 안 해도 돼. 너희 큰언니야, 둘째 언니야 이러면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큰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갔어요. 옛날 혼례로. 옛날 혼례복을 입고 그때 당시에 뒷마당에서 저거 뭐나 혼례를 올렸거든요. 저는 그 혼례를 보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뜀박질해서 집에 왔는지 몰라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텀에 끼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그냥 쬐끔 봤는데 언니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위에 언니들이고 오빠고 다 없으니까 아버지가 힘이 들면 저한테 그러신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해 아닌 이해 하겠는데, 어린 시절에는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몸이 더 안 좋아졌나? 몸이 이렇게 아픈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을 좀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로미오 식재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엄마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 하냐. 아버지는 가시고 없는데 이제 와서 원망하면 뭐 하냐.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은 그때는 못 느꼈죠. 네,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하냐 그러시는 거였는데, 제가 엄마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신 건데 저는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들어가시고 나서도 왜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갖고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게 했을까, 왜 그랬냐고 막 사춘기 때는 막 엄마한테 원망을 했었어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만 그랬어? 왜 나한테만 그랬어? 그러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때 엄마 마음은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철이 너무 없었구나, 그런 생각. 지금 제가 엄마 나이가 되어보고, 저희 아버지가 61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한갑 해 드시고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요건 다 아시죠? 화이트 그린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때 당시는 라도 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살부터 편찮으셨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6년, 7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얼마나 몸이 힘들면, 저도 몸이 지금 아파 보지만 아픈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도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옆에 사람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건 본인이겠지, 본인. 저도 아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것도 죄송하고.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좋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았고, 근데 아버지도 저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단지 힘들어서 그랬을 뿐인데, 어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그림에서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좀 외롭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때 당시에는 좀 친구들하고도 놀지도 못하고 집안일만 해야 됐고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맨날 저녁에 아버지가 화내면 밖에 나와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아버지 잠들면 들어가고 그랬던 시절이 그 그림에서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언니들은 제가 그러고 어렸을 때 그러고 살은지를 몰랐죠. 언니들은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랬었냐고. 우리 넷째 언니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좀 피해가 갈까봐 어린 마음에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언니는 시집살이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것을 몰랐대요. 같은 동네에 살아도. 저희 언니도 일찍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친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네가 힘들었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언니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저희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요. 늦둥이 딸 하나 나가지고 늦게까지 많이 힘들어 주셨죠. 저희 엄마가 41에 저를 낳았는데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하는데 저 키우느라고 학교 보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늦둥이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죠.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죄송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제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넋두리를 하는 시간에 제가 식재를 다 마쳤어요. 넋두리 하다 보니 식재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하이트 그린이 이렇게 도양분에 그렇게 식재해 보았습니다. 제가 치우고 여러분께 식재한 거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꺼내보는 얘기였어요. 처음으로.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네요. 아버지 산소에도 못 가봤는데 요즘에 저는 고향이 여기서 멀다 보니까 친정도 잘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식재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넋두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콩자번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